안녕하세요. 네, 거창하게 소개받은 유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황금 같은 이 주말 아침 시간에 시간을 내주셨는데 살짝 졸리신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기지개 한번 같이 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정주희 멘토님께서 보육시설과 아동에 대한 강의를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소개와 그리고 더불어 자립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과 또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크게 6개 챕터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챕터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각 한 장씩입니다. 먼저는 유해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퀴즈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20년간 있었던 저의 보육원에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립을 하며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자충우돌 사례가 있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는 제 이야기보다도 같이 함께 생활했던 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자립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에 육아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한 명절이나 되면 제가 있는 구미에 내려가서 얼굴들을 보며 간간히 나누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 5에서는 아마 많은 봉사자분들, 그리고 현재 멘토분들, 그리고 미래의 멘토분들까지 이 자리에 많으신 것을 아는데요. 지금 너무나 잘 하고 계시고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섬겨주시기에 제가 이런 나눔을 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100% 같은 사례는 없겠지만 저의 사례와 경험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한 도움 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은 선한 울타리와 함께라면이라는 챕터입니다. 어제 이 발표에 앞서서 제가 떨려서 준비를 하는데 첫째가 와서 무슨 라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선한 울타리랑 함께하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어떤 기쁨과 그런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지 그런 약간의 비밀 레시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제 자기소개입니다. 저도 이제 정주희 멘토님처럼 저를 소개하려면 어떤 걸로 저를 소개하면 좋을까, 무엇이 저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에서 어떤 것을 전공을 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퀴즈를 맞추신 분은 뒤에 간식을 많이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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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가 다 사진에 있습니다. 사진은. 네, 네. 지난번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 전장공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네,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전공을 제가 살리면 밥벌이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 길이 더 험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20살이요? 네. 간식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직장에서 12년 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만으로 40 간식 못 드실 것 같아요. 네. 36 35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지금 LS 일렉트릭이라는 직장에서 12년 차 매니저로 해외 영업 부서에 있는데
제가 나라들을 여러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 나라를 갔다 와봤을까요? 11군데. 업. 장로님이신가요? 네, 통이 크시네요. 저 다운입니다. 50보다는 작습니다. 업. 35 업. 네, 41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네. 네. 이런저런데 많이 팔려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언어를 흉내를 낼 수 있는데, 구사를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걸 세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네, 갑자기 좀 작아지네요. 제가 네 가지 언어를 합니다. 네, 중국어 그리고 터키어, 영어를 한국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사투리는 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있었던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사진들과 함께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이었나요? 힐링 캠프라는 것을 이제 선한 울타리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의욕이 너무 가득 차서 사진들을 너무 많이 붙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조절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 12가지 사진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제가 구미에 있던 삼성보육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20년 정도 있었고요. 4살 정도에 입소를 해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을 몸담았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약 10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생활했고요. 여기도 감사하게 기독교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6개의 집을, 사실 집이라기보다는 6개 방을 이제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사무엘,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 베드로, 한나, 에스더. 그때 당시는 사실 뭐가 무슨 이름인지 사실 전혀 몰랐었고요. 저는 이제 솔로몬 방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이게 레이저가 잘 안 나오구나. 가운데 사진은 제 솔로몬 방의 엄마로 약 30년간 섬겨주신 저희 엄마 되시는 분입니다. 저를 마음으로 낳아주시고 또한 길러주시고 결혼도 안 하시며 당신의 젊음을 이곳에 다 부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아까 전에 정주희 멘토님께서 이제 각 방에 봉사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엄마를 통해서 쭉 길러졌던 게 저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 아니었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엄마께서는 어떤 점에서는 참 무뚝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호되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가장 싫었던 게 날개 달기라는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개를 오히려 부서진 것 같은데 그런 날개 달기라는 학습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막 저녁 10시, 11시까지 막 이제 시키는데 한쪽에는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고 그렇게 공부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인생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요르단으로 선교를 한번 다녔습니다. 2주 정도 다녔는데 아내도 지금 이제 논술 교사로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도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2주간의 휴가를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3명을 어디에 맡겨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미에 계신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마침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엄마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1월에 퇴직을 하셨거든요. 마침 쉬고 계셨는데 흔쾌히 아이들을 이제 봐주신다고 데려오라고 이제 했고 이제 다녀와서 이제 여담이지만 엄마에게 2주간 애들과 있는 게 너무 짧지 않았냐. 다음번에는 한 달 정도 제가 아이들이랑 한 달 정도 기쁨의 시간을 무료로 드리겠다 하니까 엄마 정색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투리로 야가 무슨 소리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옆에 사진은 이제 저희 보육원에서는 이제 여름마다 겨울마다 이런저런 곳을 이제 다니는데 아마 여름 때 바다와 계곡을 그럴 때 이제 갈 때 찍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네. 거기 주인공 원빈이 살짝 보이는 것은 네, 저의 착각이겠죠. 네, 네. 바로 넘어가서 그리고 가장 왼쪽 사진은 이제 솔로몬 방에 이제 일부 식구들 같이 생활하는 이제 몇 명의 형들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잘생긴 노란 티 입은 귀염둥이고요. 찾으셨나요? 네,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바로 옆이 이제 제 친형입니다. 저에게 친형이 2명 있어요. 이제 제가 저보다 2살 이제 2살 4살 많은 이제 친형이고 같이 보육원에 이제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이제 고무신을 신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옆에는 뭐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아서 땅콩이라 불렸던 뭐 종호 형이라는 이제 분이 있고 그 옆에는 힘이 좀 세게 생겼죠. 그래서 조폭 세계로 이제 몸을 실제로 또 이제 담은 우근이 형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이제 금호 국민학교라는 곳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저희 보육원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걸어서 이제 가는데 가는 길에 산도 있고 냇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등하굣길에 이제 잘못 세다가 집에도 늦고 학교도 늦은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는 이제 훌쩍 세월이 흘러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같은 방에서 지내던 뭐 찬현이, 웅이와 함께 이제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때는 뭐 시설이 완전 열악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방에 컴퓨터 한 대가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 썼던 컴퓨터가 도스 아시나요? 네, 그걸로 이제 게임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방에 한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컴퓨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등하굣길에 혈투를 벌였던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 사진은 일종의 제 보육원에 있을 때 롤 모델로 이제 삼았던 재호 형이라는 이제 형이고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형을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고 저 형은 현재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일하면서 아내인 목사님과 결혼해서 현재 이제 구미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뭐 이 재호 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목도 한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형이랑 저의 이제 또 공통점은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또 바이올린도 같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성격이 예민해서 마른 체형인데 속된 말로 이제 성격이 더럽다고 많이 들었어요. 보육원 했을 때 여기 마른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학업에 대한 또 열정이 조금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좀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제가 이제 바다의 장보고가 되기 위해서 해양학교를 또 다녔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육원에서는 뭐 예절학교라든지 또 해병대 캠프도 저희가 다녔었는데 그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저희의 경험을 좀 넓혀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군대 갔다 왔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해병대 캠프 캠프는 작게 말하고 해병대 캠프라고 하면서 이제 얼버무리는데 저는 이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들 안 갔다 오셨죠? 네. 마지막 사진은 이제 형남중학교라는 이제 구미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진이고요. 제 어릴 때는 진짜 공만 보면 개처럼 뛰었던 것 같아요. 너무 노는 게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중2 때부터 이제 입시학원의 원장님께서 무료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의 모든 숨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챕터인데요. 저희 보육원에서는 해마다 보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온이라는 단어가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후원자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성장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누가 포토샵을 저렇게 했는지 참 엔틱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제 군대 흔히 말년 병장이라고 하죠. 네, 제가 말년 병장으로서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청소부터 공부, 샤워 등등 여러 영역에서 엄마들을 좀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송년회 밤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 방이 나와서 이제 발표하고 장기자랑 등을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제일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저의 라이벌이자 롤 모델이었던 재호 형과 바이올린 듀엣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맞춘다고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저만 추억팔이 하면서 재밌었던 거 아닌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보육원 생활에 대한 여러 이해와 인사이트를 가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저의 자립 좌충우돌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틈을 안 가졌던 건지 이제 그런 시간이 없었고 오늘 발표를 맡게 되면서 이제 머리를 짜내면서 한번 제가 네 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결정장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주희 멘토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모든 것들을 거의 짜여진 것들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랑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보육원에서는 그런 정해진 시간과 일과에 딱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육원에서 내린 그런 결정들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고 또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장을 볼 때라든지 옷을 산다든지 그럴 때마다 아내가 계속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뭐 입고 싶냐고. 그런 거에 대한 선뜻 이제 답을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네. 뭐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립 초기 때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제가 이제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있는 곳에서 잘하는구나 했는데 세상이 너무 넓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고 특히나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2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인종과 문화,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내가 좀 좁은 세계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호주라는 국가는 이제 또 차별이 되게 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느끼면서 보육원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아이들의 안전과 또한 그들의 생활이 규칙적으로 되는 것에 좀 또 치중되다 보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취업 시장에서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처럼 적극적이고 또 도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도 나는 그래도 좀 도전적이야 하는데 저도 되게 좀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도 선한 울타리 프로그램 소개해 주셨을 때 이런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보육원에 있을 때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제 또래가 좀 많았는데 제가 89년생이거든요. 빠른 89년생인데 그래서 친구들은 보통 88년생 친구들 많았고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부분이 이제 공장에 취직하거나 이제 알바를 전전하고 있고 이제 삶에 큰 소망 없이 이제 그런 육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양 살다 보니 그런 악순환을 계속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할 뻔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육원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나름 풍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을 자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세계에 좀 발을 들이게 되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뭐 관심이 있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유혹에 유혹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한 인내로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가끔 보는 UFC 영상입니다. 네, 남자들의 격투기이죠. 네, 이 사진을 왜 붙였냐면 이게 사실 제가 자립을 하는 시기에 벌어진 것보다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민낯을 보육원에서는 구타가 정말 흔했어요. 물론 뭐 형들이 기분이 뭐가 좋지 않으면 맞기도 하고 해결은 항상 몸의 대화로 해야 되는 게 그때 이제 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세대 때보다 한두 세대 위에는 훨씬 심했다고 이제 들었고 제가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부터는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형들이 되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활 환경이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른 아내와 많이 부딪혔어요. 네. 특히나 그것들을 대화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보육원에서 긴 시간 동안 그런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거를 왜 그럴까라는 되게 자책감에 빠졌었어요. 돌아보니까 이제 어릴 때 환경이 그런 게 영향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고 물론 아내를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대부분의 말다툼에서 이제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때로는 분해서 눈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는 논술 교사입니다. 제가 논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보니까 갑자기 또 분이 올라오는데 말이 아닌 어떤 것들로 그런 해결하려는 욕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미 몇 차례나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찔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끝났지만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서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서로 배경이 맞고 이해를 해줄 수 있다고 이제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많이 반대합니다.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확률로 쉽게 헤어지더라고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게 그래서 저희 보육원에서 이제 하나의 철칙이 뭐였냐면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게 철칙이 있었는데 아마 어른들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혼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결혼해서 한번 실패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더 이제 인생이 뭐 있냐 하면서 더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주변 형제 자매들의 자립 사례. 사실 이제 자립 사례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자립이 어려울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있던 삼성보육원에서의 이제 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각각 다 가훈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 원훈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이라는 원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이제 어떤 사랑이었는지는 다양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형이나 동생, 누나, 진짜로 가족처럼 다 이제 불렀었고,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 있으면서 조금 싫었던 부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되면 가족 신문을 쓰잖아요.
가족 신문에 누구를 써야 되냐라는 부분이 참, 왜냐하면 저희 이제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방에 있는 그 방의 형들만 써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좀 싫었었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제 일부는 성공적으로 자립해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많은 일부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립이 기준이 물론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이제 주 양육자로서 이제 그런 거를 책임지는 단계가 되면 제 생각에는 자립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전체 보육원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코엑스를 이제 방문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저희 이제 솔로몬 가족, 저희 왕족입니다. 저희 솔로몬 왕족들이고, 이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이제 왼쪽이 제 친형이었던 저기 성동이 형이 있고, 옆에가 이제 근태기, 광용이, 병경이, 뭐 우근이 형, 뭐 엄마 이렇게 다양한데, 지금은 이제 다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돼서 자립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저와 이제 병경이라는 친구, 앞쪽에 이제 나와 있는 친구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자립이 실패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뭐 어떤 친구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잘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공장에서 2교대 뭐 3교대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뭐 변경이라는 친구는 이제 사진 작가로 이제 하면서 교회 뭐 반주도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랑 변경이가 이제 아까 전에 장로님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좀 만난 것이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게 엄청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각방의 엄마들도 이제 감사하게도 다 믿으시고 이제 하시는데, 이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엄청 우선순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로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성공적인 이 자립을 방해할까라는 것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 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크게 4가지 부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한탕주의, 두 번째가 받는 것에 익숙한 태도, 세 번째가 정체성 혼란, 마지막으로 놀기에 최적인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정주희 멘토님께서도 제가 모르는 제가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잘 나열주셔서 맞아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이제 잘 봤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4가지가 좀 크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되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 한탕주의, 네이버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한탕주의란 뜻은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성공하려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울타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 것들의 그런 표출로 볼 수 있겠지만,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또한 돈 번 것들을 쉽게 또 사용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남성역의 물된동산 교회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탈북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10여 년 넘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를 적응함에 있어서 겪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자립 청년들도 되게 비슷하게 겪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크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는데, 이에 대한 올바른 멘토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받는 것에 익숙한 이 태도가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잘 아실 텐데요. 여기도 석유가 나고 나라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펑펑 써주다가 자원부국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보육원 시설에서 이제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하는지, 생존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 좀 대체적으로 약삭 빠릅니다. 네. 그런 태도들이 좀 있고 또한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도 알고 있고 받는 것에 익숙한 이 태도들이 자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 혼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4살 때 이제 들어가서 한 엄마를 통해서 쭉 자랐어요. 지금도 저는 엄마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찾아뵙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 4살 이전의 기억을 완전 지워주셨어요.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이제 궁금해서 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디까지 기억이 나니?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첫째가 이제 말을 좀 논리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첫째한테 물어봤는데 첫째가 뱃속에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뱃속에 따뜻한 물에 헤엄을 네.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네. 네.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 이후에 보육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신의 친부모님을 대부분 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방의 엄마들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명절 되면 또 어떤 부모님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없고 이제 새로 친 부모님에 대한 이제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그때는 되게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요. 또한 이제 속상한 부분도 있었고 왜 나는 누구가 안 찾아오지? 누가 나를 안 데려와 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안 찾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찾았다면 저는 이제 그거에 오히려 의지를 하고 뭔가 세상적인 걸 바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저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저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잘 정착이 되면 좋지만 이게 반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제일 쉽게 빠지는 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애야로 빠지는 게 이제 많은 활동에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 보육원의 환경이 놀기에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명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떨 때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는 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없었고 컴퓨터도 이제 공용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막 그런 꿈도 꿨어요. 컴퓨터를 이불 자리에 숨겨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영향이 또 되게 저는 부정적인 걸로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네, 제가 TV를 보면 TV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환경에서 이 보육원 환경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항상 TV는 이제 켜 있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이제 그 은사분을 만나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자체가 이제 너무 어렵고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잘 안 보였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뛰어노는데 아니 나는 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냐? 나만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전혀 반대지만요. 네. 이 멘토 중인 아이들이 이 끈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이런 환경의 요인도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립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주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일찍 조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애로점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멘토분들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다 이제 선한 울타리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짚어보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시 반까지였나요? 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무엇보다도 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잘 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립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현재 세계 청년교회 운동 WY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 전에도 제 스스로는 나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꾸미고 다녔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너무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주신 것들이 절대로 이 아이들에게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맞나 싶지는 않다네.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회에 막상 나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리스크가 아닌 이상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2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좋은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실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이제 적어서 하나씩 함께 성취하는 기쁨을 이제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의 진실된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다음은 이제 스스로 재정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한 울타리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봉사자분들이 제가 처음 보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눈치 없이 이제 처음에 기도에 참석해서 이런 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눈치 없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돈과 시간에서의 약속이 정말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을 꾸리는데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선한 울타리 차원에서 하는 각종 모임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은 식사 초대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 남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는데 한 후원자 집에 이제 몇 번 식사 초대를 받아서 교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는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의 이제 룰이 가득 간식을 들고 들어와야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환영을 이제 받으니까 저도 그런 걸 이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이 어떤 간식보다도 그 시간에 함께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훨씬 귀중한 자산으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때마침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30분까지인가요? 네. 제가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은 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서상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구절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랑 24절, 25절 말씀인데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이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멘토님들의 마음을 썩히는 일도 또한 이게 대부분일 것 같고, 네, 기쁨을 주는 일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이 상황들에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현재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다시 믿고요. 또한 저희는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간에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내를 우양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네, 对我来说 우양시 이거 很大的希望이라는 이제 갑자기 중국어로 나와서 당황하셨죠? 네. 아니, 사투리인가 싶었나? 네. 제가 우양장학재단에서 네, 우양이 저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이제 질문에 답했던 답입니다. 네, 이제 이 문장의 의미는 우양은 저에게 하나의 큰 희망입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저는 선한 울타리도 우리 자립 청년들에게 그런 존재라고 네, 생각됩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이 영혼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네, 아내와 싸울 때마다 제가 이걸 봅니다. 네, 저도 이 환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1대1 멘토를 하겠다고 이제 고민에 이제 적었는데, 네.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울타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